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청와대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험난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금 범여권에서는 1등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원 당시에는 백봉 신사상인가를 몇 차례 받았던 가장 미스터 스마일이다, 점잖다, 아주 그런 정세균 의원 측에서, 정세균 의원이 아니죠, 이젠 정세균 측에서 이재명을 교묘하게 올무를 살짝 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그제 월요일날 MBC 라디오에 표창원 씨, 저는 의원하던 표창원 씨가 하이킹가 하는 저녁 프로를 진행하는 게 있고, 그 월요일마다 장성철이라고 정치평론하는 친구죠. 이 친구는 원래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장성철 씨가 이제 고정 출연하는데, 그 자리에서 장성철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니까, 정세균 측에서 조만간 예전에 이재명 그 형수한테 그 쌍욕했던 그 욕설 비디오 테이프를 이른바 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과 각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을 건너 들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사실 그저께 월요일날 저녁에 그런 얘기를 장성철 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 세상 누가 알겠어요. MBC 라디오 많이 듣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TV 보고 유튜브 보지 라디오 듣는 사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 표창원 프로에 장성철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어요. 그건 허위사실이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아니, 보니까 장성철 씨가 표창원 표창원은 참고로 민주당 출신입니다. 표창원 프로에 나와서 우리가 이재명과 각을 세우기 위해서 한 10여 년 전에 했다는 그 욕설, 그 매번 선거 때마다 나왔던 그 이야기, 그거 다시 공개적으로 까겠다라는 말을 건너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명백한 허위다. 그러니 MBC 라디오와 표창원은 정정 보도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기 바라며, 장성철 씨는 아주 성의 있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 프로에서 고정 코너에서 하차하기 바란다 라고 문제를 갖다가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그동안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재명의 그런 형수 욕설, 사실 저도 그거 다 들었습니다. 예전에 사실 웬만큼 유튜브를 보던 어디를 보던 두들겨서 이재명 욕설 치면은 쫙 나오고 진짜 낯뜨거워서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야말로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있죠. 자, 참 이거 보면서 정세균 씨가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장, 육선 의원 국회의장까지 지낸 양반이라 보통 수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나 정세균 그리고 우리 정세균 측에서는 절대 이재명의 그와 같은 품성과 인성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문제 삼지 않겠어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도대체 내가 국무총리 할 때 보니까 중대본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로 뜬금없이 무슨 경기도 독자 접종을 하겠다느니, 러시아 백신을 개발하겠다느니, 그야말로 정부가 하는 일을 전혀 모르는 채 포퓰리즘적인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지적할 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아파하는 부분들, 인성의 부분들, 품성의 부분들, 즉 그 어머니 문제를 두고 셋째 형인 이재선 씨, 그 부인 박시던가요? 그 형수한테 그 장시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막 쏟아붓는 그 쌍욕, 그 다 녹취가 돼서 빙빙 돌거든요. 물론 이재선 씨 측에서는 그거 갖다가 방송을 내게 되면은 1회에 50만 원씩 물린다라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놨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보면 이미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은 바글바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 두 번째, 이제 조만간 나올 겁니다.
결국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영 씨 문제를 딱 걸고 넘어줌으로써 유야무야 되었던 해경궁 김씨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전해철 현재 행안부 장관입니다만은 의원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해경궁 김씨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이 영원한 숙제죠. 친형 즉 이재선 씨를 갖다가 강제 성남시장으로서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 마느냐 이 문제. 또 네 번째 김부선 씨, 최근에도 김부선 씨 나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 사나이라면 남자라면 사내라면은 쌀이라도 한가마니 보내라. 그때 문성근 씨하고 통화하고 할 때 내 옆에 누워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 보면 사실은 이재명 씨로 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쉬쉬한다고나 할까요? 그냥 하도 낯 뜨거우니까 민망스러워서 이야기 못 꺼내는 것을 마침 김무성 의원,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장성철 씨가 MBC 라디오 표창원 프로에 나와서 한 말을 갖다 딱 낚아채 해갖고, 자, 그 말은 우리 측에서 그런 것은 그러저러한 이른바 네거티브로 이재명을 공격하겠다라는 말을 전에 들었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기획한 적도 의도한 적도 구상한 적도 없다. 허위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재명 형수욕설, 이재명 해경궁 김씨,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김부선 뭐 이런 식으로 연상케 만드는 그런 절묘한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일요일날 월요일 방송되었던 그 표창원의 그 내용, 사실 누가 뭐 그런 이야기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를 그 내용을 갖고 굳이 이 문제로 갖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깨끗한 척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는 자, 너 한번 이 올무에 한번 갇혀봐 하고 올무를 깐 겁니다. 자, 사실 보면 정세균 씨는 후발주자죠. 정세균 씨가 한창 펄펄 뛸 때, 2011년이라든가 이럴 때만 해도 저 정세균 씨도 보면 자기 계보도 거의 한 40-5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쫓아다니던 큰 계보를 운영했던, 사실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대권을 꿈꿔왔던 정치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거쳐서 뒤늦게 출발했는데 9월 한 10일 정도면은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넉 달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최소한 경선 기간 2달 잡아야죠. 공식 경선 기간. 그러면 9월 초에 한다 그러면 7월 초 정도면 이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넉 달 남았고 2달은 몸푸는 기간. 그 다음에 2달은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후보로 등록하고 뛰는 기간. 그러니까 사실 후발주자인 정세균 씨 입장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정책 갖고, 자, 연초에 이재명 씨가 얘기했던 기본소득 문제 갖고 이낙연 씨랑 티격태격 했습니다만은 별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러시아 백신 문제 갖고 티격태격. 이미 이제 화이자랑 또 추가 계약했다면서요. 이것도 큰 이슈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재명 씨는 갑자기 이제 또 한번 전환했죠. 국면을 전환코자 만든 것이 이른바 재산 비례 벌금형 했다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야, 핀란드에서 언제 그 재산 갖고 그 비례해서 그 벌금을 때리디, 거기에선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갖다 물리는 건 사실이지만은 재산에 비례해서 물리지 않아 하니까 또 사실 머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또 발을 빼면서 그러면 우리 공정 벌금형제로 합시다 라면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실상 사과를 했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재명 씨도 뭔가 칠퍽칠퍽 되는데 지금 청와대나 친문 또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라는 건 뭐냐가, 이재명 씨는 탈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얘를 탈당을
탈당을 해서 이재명 나오고 뭐 가정하여 여기서 이낙연 정세균이 붙어서 정세균이 됐다 칩시다. 이재명 나오고 정세균 나오고 저쪽에 이 범보수에서 뭐 윤석열이 나오든 안철수가 나오든 원희룡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이른바 1대2의 싸움이 되면은 범보수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죠. 이쪽은 쪼개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과거 1997년 이인재 당시 경기지사가 그러했듯이 만약에 당을 깨고 나가서 만약에 아예 경선 자체를 갖다 안 하겠다. 좋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구박한다면 난 독자 행복 없겠다. 물론 이재명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재명을 최소한 당내 경선 레이스에 붙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재명을 갖다가 꺾어버려야 됩니다. 가능하죠. 왜?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 경선 같은 경우는 당심 90에 민심 10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른바 강성당원들 뭐 현재 친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찰을 붙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재명을 갖다 일단 경선 장에는 앉혀서 여기에서 주저앉혀버려야지. 그러면 이재명 깨갱하고 이재명 아예 출마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대선 독자 출마 못하게 됩니다. 그건 이인재 룰에 의해서. 그러니 지금 정세균 씨 입장 또 정세균 시대는 참 절묘하게도 보면 청와대가 제가 옛날 김부겸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양정철이 최근 보면 석 달 만에 미국에서부터 귀국해갖고 자가격리 14일 동안 자가격리 마쳤다. 어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양정철이 3개월 만에 귀국해서 자가격리 해제했고 14일. 그리고 양정철이 들어오는 데는 이해찬이 그야말로 삼고초려하듯이 데려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오고 오늘 정세균 전 전 총리 측에서는 우리는 이재명 지사하고 페어플레이 할 생각이지 치사하게 이재명 형수 욕설 그 녹음 테이프 깔 생각 전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표창원 프로의 장성철이 저 잘못된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건 장성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표창원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의원, 민주당의 이른바 권리당원들 입장 머릿속에 남는 것은 맞다. 이재명, 이자가 보니까 형수 쌍욕, 해경군 김씨, 친형 강제 입원, 김부선과의 거시기 이런 게 쫙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실 선두주자로서 뭔가 불안불안하고 청와대에서 눈길도 주지 않는 가운데 뭔가 초조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재명 씨 뭔가 계속 뭐 기본소득이다, 러시아 백신 도입이다, 그다음에 재산 미래 벌금제다 계속 뭔가 이슈를 만들어 나가서 돌파하려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정세균이나 청와대 그리고 뭐 양정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기본적 품성 이 정도는 돼야 돼. 자기 나이가 그래 그 당시 나이로 40이 넘어서 50이 다 되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친형수한테 이렇게 쌍욕할 수 있어? 자기 친형을 갖다 강제 입원시키려 그 할 수 있어? 그 부인은 또 뭐야? 뭐 이와 같은 잠깐만 그 네거티브한 것을 갖다가 떠올리고 그걸 검증해 장에 올림으로써 정세균 씨는 자기는 점잖은 신사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재명은 그와 같은 이른바 네거티브의 올무, 네거티브의 늪에 갇혀서 허덕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떨어지기를 갖다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당장 이것이 뭐 국민들이 지금 갑자기 그렇다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30% 가까운 지지하는 그쪽 사람들이 갑자기 이재명에서 정세균을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는 격으로 아마 이와 같이 형수욕설, 해경군 김씨, 친형강제 입원, 김부선 건 건건이 이른바 정책이 아니라 인성과 품성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 자질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보면 간접적으로 쓰리 쿠션으로 흘림으로써 이재명을 갖다가 그야말로 주저앉히려 하는 절묘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